왜 중동은 21세기에도 끊임없이 전쟁의 불꽃에 휩싸이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흔히 종교적 갈등이나 민족주의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서구 열강의 그림자, 검은 황금의 유혹,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들의 끈질긴 개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16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영국의 외교관 마크 사이크스와 프랑스의 외교관 프랑수와 조르주 피코가 런던의 한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지도와 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오스만 제국이 무너진 후 중동 지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도 위에 자를 대고 직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은 수백 년간 함께 살아온 부족들을 갈라놓았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서로 다른 나라로 나눴습니다. 강을 경계로 삼기도 했고 사막 한가운데 임의의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이크스-피코 협정이라고 불리는 이 비밀 협약은 현대 중동의 비극적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영국은 팔레스타인과 이라크를, 프랑스는 시리아와 레바논을 차지했습니다. 쿠르드족은 그들만의 나라를 약속받았지만 결국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흩어졌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가 뒤섞인 인위적인 국경선은 훗날 피로 물들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920년대 이라크라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하나였던 적이 없는 세 개의 오스만 제국주를 억지로 합쳐 만든 것이었습니다. 북부의 쿠르드족, 중부의 수니파 아라빈, 남부의 시아파 아라비는 서로 다른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소수인 수니파를 권력의 중심에 앉혔고 이 불균형은 21세기까지 이어지는 갈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중동의 운명을 바꿀 또 다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은 황금, 석유였습니다. 1908년 페르시아만 연안에서 최초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이후 중동은 전 세계 강대국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에서 차례로 엄청난 양의 석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20세기 중반 자동차와 항공기가 보편화되면서 석유는 단순한 자원이 아닌 국가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서구 국가들은 이 귀중한 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을 보장받기 위해 중동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왕정이나 독재 정권을 지원했고 민주주의나 민족주의를 외치는 세력들을 경계했습니다. 1953년 이란의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는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려다 CIA와 영국 정보부가 주도한 쿠데타로 축출되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외세의 개입으로 쓰러진 이 사건은 중동인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서구의 지원을 받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은 큰 사탄이라고 선언하며 반서구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 중 하나를 잃었고 지역의 권력 균형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불과 1년 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미국과 서구의 암묵적인 지원 아래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8년간 지속된 이란-이라크 전쟁은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화학무기가 사용되었고 어린 소년들이 지뢰밭을 걷는데 동원되었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양쪽의 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기면서도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균형을 맞췄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사담 후세인은 엄청난 전쟁 부채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석유가 풍부한 쿠웨이트를 이라크의 19번째 주라고 주장하며 1990년 침공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세계 석유 매장량의 10%를 보유한 나라였고 사담이 이곳을 차지하면 세계 석유 시장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걸프전은 불과 100시간의 지상전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건좌에 남겨두는 것이 이란을 견제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라크에 가혹한 경제 제재를 가했고 이 제재는 10년 넘게 이라크 민간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가 저지른 이 공격으로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린 미국은 다음 목표를 이라크로 정했습니다. 2003년 부시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카에다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대량 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알카에다와의 연결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전쟁의 진짜 목적이 이라크의 석유였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라크 침공은 중동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수니파 정권이 무너지자 다수파인 시아파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란은 오랜 숙적이었던 이라크에 친이란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의 개입이 이란의 지역 패권을 강화시킨 셈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의 붕괴였습니다. 미국은 이라크군을 해산시켰고 수십만 명의 군인과 관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무정부 상태가 찾아왔고 종파 간 폭력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수니파 무장 세력들은 시아파 주도 정부에 맞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IS였습니다. 2014년 검은 깃발을 든 무장 세력들이 이라크 북부의 모술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와 이라크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장악하고 칼리프 국가를 선포했습니다. ISIS는 사이크스-피코 협정으로 그어진 국경선을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영상을 공개하며 서구가 만든 국가체제를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ISIS는 잔혹함으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참수와 화형을 소셜미디어에 생중계했고 소수 종교인들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만 명의 외국인 전사들이 ISIS에 합류하기 위해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낀 젊은이들,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이민자 2세들이 ISIS의 선전에 현혹되었습니다. ISIS는 전통적인 국가가 아니었기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국경이 없었고 리더십이 분산되어 있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산시켰습니다. 비록 2019년 ISIS의 영토 지배는 종식되었지만 그들의 이념과 전술은 여전히 살아남아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1세기 중동 전쟁은 국제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냉전 종식 후 단 하나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긴 전쟁은 미국의 국력을 소진시켰고 국내에서는 개입주의에 대한 피로감이 커졌습니다. 이 틈을 타 러시아가 중동 무대로 복구했습니다. 2015년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 군사 개입을 단행하며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을 구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가 중동에서 결정적인 군사작전을 펼친 것이었습니다. 푸틴은 미국이 물러난 자리를 채우며 중동의 새로운 권력 중개자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역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중동에서의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대1로 구상의 일환으로 중동 국가들의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과 달리 내정 간섭 없이 순수하게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조합니다. 2023년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외교관계를 복원한 것은 중동 외교 지형의 극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역 내 역학관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십 년간 중동의 패권을 놓고 경쟁해왔습니다. 시아파의 맹주 이란과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는 예멘,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에서 대리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장기적인 갈등이 자국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편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 정상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UAE, 바레인,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수교했습니다. 공통의 적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한 것입니다. 중동의 오랜 분쟁선이 새롭게 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시리아는 내전의 폐허 위에 서 있으며, 예멘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굶주림과 폭력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리비아와 레바논은 국가 시스템의 붕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중동의 젊은 세대는 좌절과 분노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제국주의가 그은 국경선 안에 갇혀 독재와 부패에 시달리며 외세의 개입을 목격하고 종파 갈등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은 이들의 열망이 폭발한 순간이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혁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민주주의 대신 더 큰 혼란과 폭력이 찾아왔고 많은 이들이 희망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긴장은 21세기 중동 전쟁의 피와 눈물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세기 전 제국의 야욕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석유를 둘러싼 탐욕, 냉전의 유산,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른 것은 그곳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조국을 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숫자와 통계로 환원될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중동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역사이며 그 여파는 지금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난민 위기, 테러의 위협, 에너지 안보, 강대국 간 경쟁, 이 모든 것이 중동에서 시작된 복잡한 실타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그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중동 전쟁의 뿌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인류의 과제입니다.